잠깐만요.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T3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처럼 테슬라 관련 속보가 터질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알림도 같이 켜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테슬라가 또 일을 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두 개를요. 어제 4월 15일 테슬라 관련 뉴스가 두 개 거의 동시에 터졌는데요. 하나는 보험 얘기고 하나는 칩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를 꽤 선명하게 보여주는 발표들이어서 제가 오늘 이걸 묶어서 같이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험 얘기부터 할게요. 테슬라 보험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보유한 오너들이 가입할 수 있는 테슬라 자체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 보험사랑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요. 테슬라는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거든요. 급가속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급브레이크를 몇 번 밟는지, 앞차와 거리는 얼마나 유지하는지, 제한 속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세이프티 스코어라는 걸 산출하는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입니다. 개념 자체는 꽤 합리적이죠. 안전하게 운전하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을 자주 쓰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FSD로 달리다가 운전자가 잠깐 개입하거나 핸들을 살짝 건드리면 그게 불안전한 수동 개입으로 기록돼서 점수에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FSD를 믿고 쓰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로 불만이 엄청났어요. FSD를 쓰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보험 시스템은 FSD 사용자를 불이익 주는 아이러니한 구조였으니까요. 테슬라도 이 피드백을 분명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게 세이프티 스코어 3.0입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FSD 슈퍼바이즈드, 즉 운전자 감독 하의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한 모든 거리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만점인 100점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FSD로 달리는 동안은 아예 별도의 점수 산정 없이 그냥 100점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FSD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체 평균 점수가 올라가고 그만큼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테슬라 측 설명에 따르면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혜택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테슬라 보험이 지금까지는 외부 사고 통계 데이터에도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변경으로 테슬라 자체 주행 데이터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FSD로 달린 거리는 안전한 거리로 봐주겠다는 건 테슬라 스스로 자기 기술에 대해 보험 계리적 확신을 공식으로 표명한 거예요. 우리 FSD 우리가 보증합니다. 이런 셈이죠. 다만 지금 당장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현재는 인디애나, 테네시, 텍사스, 애리조나, 버지니아, 일리노이 총 6개 주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즉각 질문이 쏟아진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캘리포니아나 조지아 같은 주요 테슬라 밀집 지역 오너들은 우리는요 하면서 확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정확한 보험료 인하 폭이나 다른 주 확대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이 발표가 나온 맥락을 보면 테슬라가 지금 FSD 규제 승인을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보험 데이터가 쌓일수록 테슬라는 규제기관 앞에 보세요. 실제로 FSD가 얼마나 안전한지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라고 꺼낼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보험과 자율주행 승인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AI5 칩입니다. 4월 15일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게시글 하나가 업계를 꽤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테슬라의 차세대 자체 개발 AI 칩인 AI5가 테이프아웃 단계에 도달했다는 발표였어요. 테이프아웃이 뭐냐면요. 반도체 설계의 최종 단계예요. 칩 설계 도면을 확정해서 파운드리, 즉 제조 공장에 넘기는 그 순간을 의미해요. 이 단계가 지나면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5 칩이 설계 완료되고 이제 실제로 찍어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TSMC와 삼성이 이 칩 생산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AI5가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되는 AI 칩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규모 면에서 엄청난 야망을 드러낸 발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AI5를 발표하면서 머스크가 동시에 한 말이 있어요. AI4면 FSD에서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뛰어난 안전성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신형 칩인 AI5는 테슬라 차량에 탑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AI5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대규모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위해 쓴다는 거고요. 이게 처음엔 좀 의외로 들릴 수 있어요. 새로운 칩을 만들었는데 자기 차에는 안 쓴다고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이게 꽤 영리한 선택이에요. 현재 HW4 하드웨어, 즉 AI4 칩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이 이미 수십만 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차들의 AI4가 이미 충분하다면 굳이 모든 차량에 AI5를 넣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존 차주들 입장에서는 내 차 이미 충분히 잘 달리는 거 맞지라는 확인이 되는 거고요. 대신 AI5의 연산력을 어디에 쏟냐면 옵티머스예요.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이죠. 그리고 도조 스타일의 대형 훈련 클러스터에도 쓴다고 해요. 도조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학습용 슈퍼컴퓨터 시스템인데 FSD 같은 모델을 훈련하는데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AI5가 그 영역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AI4로 완전 자율주행이 정말 가능하냐는 질문이 생기죠. 기술적인 면에서만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테슬라의 FSD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십억 마일치나 학습한 엔드투엔드 신경망으로 돌아가거든요. 테슬라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AI4 탑재 차량이 충돌 회피, 반응 속도, 엣지 케이스 처리 같은 지표에서 이미 평균적인 인간 운전자를 앞선다고 해요. AI4 칩 자체가 이중 중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행 임무를 처리하고도 연산 여유가 남거든요. 머스크의 발언이 테슬라의 특유의 방식인 먼저 오버스펙으로 깔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최적화하는 패턴과도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에요. 다만 완전 자율주행은 하드웨어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관문은 규제예요. 통계적으로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걸 증명했다 하더라도 NHTSA 같은 기관들은 포괄적인 검증, 책임 소재 법제화, 그리고 대중의 신뢰까지 요구해요. 건설 현장 긴급 차량, 악천후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고요. 웨이모가 제한적으로 비감독 자율주행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정밀 지도가 갖춰진 특정 구역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반면 테슬라의 비전 올리, 즉 카메라만으로 가는 방식은 더 야심차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증받기도 더 어려운 길이에요.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하나는 실용적인 자원 배분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됐다는 자신감의 표명이에요.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규제기관과 시장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느냐에 달려 있고요. 테슬라가 축적하는 실주행 안전 데이터가 그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 정리하면 테슬라는 지금 FSD를 단순히 편리한 기능으로 파는 게 아니라 보험 요율의 근거로, 규제 승인의 근거로, 그리고 이미 충분한 하드웨어로서의 근거로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AI5는 차 밖에서 테슬라의 다음 스텝을 열어주고 AI4는 차 안에서 자율주행 완성에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구조인 거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T3에서 앞으로도 이런 분석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은 필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